퀀티파이어라는 거 배웠죠? 예나 변수를 명제 함수에서 도메인 오브 클로저 논의 영역에 있는 변수를 제한하는 것, 그것을 한정사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제 함수가 px라고 하면 any x px 혹은 there exists x px 뭐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의 네게이션은 there exists x negation of px 이렇게 써주고, 요것의 네게이션은 any로 바꿔주고 negation of px 이렇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여기에 있는 명제 변수가 한 개인 경우, 그렇지? 그들 명제 함수가 변수가 하나인 경우였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명제 함수가 변수가 두 개짜리인 명제도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다. 그 경우는 이 x의 한정사, y의 한정사, 다시 x를 제한해주고 y를 제한해주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뭐 괄호 쓰지 않을게요. 그냥 구별 가능하니까 p of xy, 모든 x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y에 대해서 p of xy가 성립한다 라는 형태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p of xy에 대해서 모든 x there exists y 이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그렇죠?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y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단 말이에요.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y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립하는. 어떤 x가 존재해서 모든 y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x가 존재해서 그것에 대응해서 y가 존재해서 얘가 성립한다. 그것을 우리는 명제, 다시 퀀티파이어가 두 개가 연이어서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nested quantifier. 수학에서 이런 인터벌을 nested 인터벌이라는 말 쓰기도 해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을 nested라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번역할지는 적절히 모르겠지만 하여간 nested quantifier라고 이해하죠. 예를 들어서 p of xy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The sum of any two positive real number is positive. 요런 명제를 얘를 이용해서 써보겠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x가 포지티브이고 y가 포지티브이면 요거 지금 요 임플라이보다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대로 씁시다. 이것이면 x 플러스 y가 포지티브이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줘요. 모든 x, 모든 y에 대해서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이면 x 플러스 y가 양수이다. 이런 식으로 해줄 때 요게 네스티드 퀀티파이어고 요게 p 오브 xy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엄격히 말하면 이런 예부터 시작해. 우리 책에 있는 예를 하나대로 하나씩 해보죠.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y에 대해서 p 오브 xy를 우리 책에 이렇게 괄호를 썼으니까 이거 and 이거 imply x 플러스 y는 양수이다. 이거는 true인가요? false인가요? true죠. 맞아요?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모든 x, 모든 y에 대해서 x가 양수이고 and y가 음수이면 x 플러스 y는 0이 아니다. 이건 true인가요? false인가요? false예요. 이 스테이트먼트가 모든 x, 모든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이 케이스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로서 any x there exists y such that x plus y is equal to zero다. 이거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오, 쏘리. 내가 지금 말은 there exist라고 하지 않았어? 네. For any x에 대해서 there exists y such that x plus y equal 0. 내가 어떤 x를 선택하든지 간에 y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x 플러스 y equal 0로 만드는. 그죠?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이때 x하고 y를 어떤 집합에서 가져올 것이냐에 따라서 얘가 true가 될 수도 있고 false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x하고 y를 양의 정수에서 뽑아. 그러면 성립 안 하지. 그렇죠? 그것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x하고 y에 다시 이 명제함수, 이게 명제함수 p 오브 x, y잖아. 이것의 도메인. 그렇지? 이 x하고 y를 논의하는 도메인이 어디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아무 언급 없이 이렇게 쓰면 우리는 보통 이런 수식은 실수해서 쓰는 거니까 내가 처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실수 범위에서 대답을 했을 거야. 그런데 실은 얘는 모든 정수에 대해서 성립하죠. 실수에 당연히 성립하는데 정수에 대해서 성립해요. 유리수에 대해서도 성립해요. 그렇지? 근데 양의 정수나 양의 유리수나 이렇게 제한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게 any하고 exist예요. 또 any x exist y such that x y 이 도메인은 g 플러스 크로스 g 플러스 명제함수니까 x, y를 양의 정수들로만 택하겠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y가 존재한단 말이야. 이 x보다 작은. true예요, false예요? false지. 그렇지? 왜? g 플러스라고 잡아서. 맞아요? 예. 만약에 x를 1이라고 잡아주면 y가 없단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얘를
0보다 큰 실수라고 택해요. 도메인을 R 플러스 크로스 R 플러스라고 할 거야. 만약에. 그렇죠? 그럼 있을까? 다시 true일까 false일까? true죠. 여러분들이 뭐라고 x를 던지든 간에 나는 거기서 그거보다 작은 수를 만들어내면 되잖아. 그렇지? 0보다 크게끔. 어떻게 잡으면 돼? 그렇지. 나누기 2 해도 되지. 양수가 있어. 그것을 2분의 1 하면 얘보다 작아지지. 그리고 걔는 계속 양수지. 그러니까 항상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실수집합하고 정수집합하고의 차이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또 그런 다음 세 번째는 there exists x, there exists y such that x, y. 요 d를 g 플러스 크로스 g 플러스로 잡아보자. 그럼 얘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true인가? 맞아? 아,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명제함수가 주어지면 도메인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의 변수에 대한 퀀티파이어가 있는 요런 명제의 참거짓을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there exists x야. 그리고 there exists y야. x를 선택해서 요식을 만족시켜주는 요 범위에 있는 x하고 y를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가? 이퀄이 들어서 되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이퀄을 빼주면 이게 false예요. 지금 써놓고 보니까 내가 지금 잠시 실수해서 그런데 걔보다는 원래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there exists x가 있단 말이야. 포지티브 인티저 x. 모든 포지티브 인티저보다 작거나 같은. 맞아요? 그게 true지. 실은 x가 얼마? 1이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실수로 썼지만 there exists x, there exists y,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 인티저 양의 정수 범위 내에서 그것도 실은 스테이트먼트가 true다. 마지막 exist 있는 것은 there exists x, there exists y, x가 1보다 크고 and y가 1보다 크고 and xy is equal to 6. 얘가 뭐 도메인을 정수로 할게요. 양의 정수. true예요, false예요? true죠. 2하고 3 또는 3하고 2를 정해주면 되겠지. 맞아? 예. 그러니까 얘는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there exists x, there exists y 해주고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고 xy가 7이야. 도메인은 이거야. 그럼 얘는 true예요, false예요? false지. 그렇죠? 요건 7이 프라임 넘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두 개의 변수를 갖는 명제함수에 대응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퀀티파이어가 있어도 그 명제함수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아까 any x, any y, p of xy 이게
네스티드 퀀티파이어를 갖는 스테이트먼트들인데 얘는 실은 이거를 줄여준 거예요. 알았죠? 앞에 거부터야. 앞에 거부터. 그러면 얘는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자. 그럼 이것에 네게이션이 있겠지. 그럼 이것만 보면 요거는 뭐에? y의 함수예요. 요거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x만 관여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아까 요거 했었지. 드모라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there exists x 해주고 negation of any y p of xy 인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얘는 there exists x 요거는 there exists y negation of p of x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띄기 전에 이것의 네게이션은 요거 exist, 요거 exist, 요거 네게이션.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네 가지 경우가 다 있는데 네게이션 해주면 any는 exist로, exist는 any로 바꿔주는 거. 그 규칙이란 말이야. 순서를 차례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요 px 부분을 네게이션 취해주는 거야. 이거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그러면 요것의 네게이션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네게이션은 any x there exists y x greater than y. 알았죠? 내가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주고 나서 요것의 네게이션을 구하셔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된다는 말이야. 이것의 네게이션도 쓸 수 있겠지. 이것의 네게이션도 쓸 수 있겠지. 요것의 네게이션은 어떻게 될까? any x, any y 해주고 요것의 네게이션이니까 네게이션, 네게이션, 네게이션 5하지. 그렇죠? 그러면 x 1보다 작거나 같다. 5와 y 1보다 작거나 같다. 5와 xy not equal to 6 이렇게 써주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가 true였지. 요게 true였지. 그럼 요건 false란 말이지. 네게이션 했으니까. 맞아요? 이게 true였잖아 아까. 맞아? 그런데 요거는 false란 말이야. 알았죠?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x하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y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그러니까 x는 1보다 클 수도 있고 y는 그때는 1보다 작거나 같고 해야 되겠지. 그리고 또는 x 곱하기 y가 6이 아닌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준 모든 xy 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은 이제 퀀티파이어가 들어가 있는 명제 함수인 경우에 네게이션 스테이트먼트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그젠플 1.6의 14인가 이렇게 있네. there exists x, any y, xy 1의 네게이션이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거는 any x there exists y xy는 1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렇지? 여러분들은 어떤 x를 던져주든지 간에 y를 찾을 수 있다란 말이야. 1보다 x 곱하기 y가 1보다 크거나 같게끔 만드는. 그렇죠? 그게 참의 거짓이야. 이거를 논의 영역을 우리 책에 뭐라고 했나? 실수를 하면 거짓이지. 실수를 하면 거짓이잖아.
x에다가 0을 택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도메인을 항상 잘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아마도 우리 책에 얘가 false라인 말이야. 그래서 얘가 true다 라는 말을 했어요. 언제? 만약에 x의 범위, x하고 y의 범위를 우리가 실수로 정의해 준다라고 하면 뭐 그런 이야기 등등이 그 nested quantifier에 관한 이야기로서 1장 마무리 부분입니다. 참고로 교과서에 보면 1장 마지막에 더 로직 게임이라고 있어요. 로직 게임이라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세요. 읽어보는 건데 만약에 any x, any equals y such that 이렇다라고 하면 두 명이서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any x니까 x를 던져. 그러면 그 다음 선수가 뒤의 식을 만족시켜주는 y를 항상 제시할 수 있으면 이게 true인 거야. 알았어요? 둘이서 주고받고 하면서 주어진 nested quantified 펑션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 게임 형식으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냥 장황하게 한 페이지 써 있는데 읽어보면 그리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챕터 2 챕터 2? 뭐야? 내가 지금 뭘 눌렀어? 챕터 1. 아휴, 돋보기를 안 껴가지고 잘 안 보여서 미안해요. 네. 타이틀은 챕터 2는 프루프예요. 프루프가 뭐가 프루프예요? 내가 그걸 물어본 건 아니고 단어를 단어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라고 물어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고. 응? 그렇지. 시어럼이 있잖아. 응? 시어럼이 참임을 확인하는, 그렇죠? 그 추론에 가는 과정인 거야. 그 논증이 되는 거예요. 아규먼트야. 그래서 책에 보면 프로프라고 해서 an argument that establishes the truth of a theorem이라고 해놨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의미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증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이 돼 있다라는 말이고 그것은 어디서 등장하는지는 이미 대충 설명을 했죠. 우리 수학이라는 것을 매스메티컬 시스템이라는 것을 공리론적 수학은 엑시엄들로부터 데피니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플러스 undefined 터미놀로지가 필요하지요. 그렇죠? 엑시엄은 뭐? 네, 공리를 물어본 건 아니고 뭘 가지고 엑시엄이라고 한다고? 약속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증명하지 않는 거예요. 증명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시작점의 정리라고 보면 돼. 그것을 엑시엄이라고 부르겠단 말이에요. 수학의 분야별로 엑시엄이 달라요. 뭐 기하학에서는 또 공리가 있고 실수에서는 공리가 있고 자연수에도 공리가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데피니션은 뭐야? 정의. 그럼 약속이야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엑시엄 하에서 어떤 용어는 이런 의미다. 어떤 용어는 이런 의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부가적으로 필요한 용어들이 또 있잖아. 한도 끝도 없으니까 시작점. 그것도 암묵적으로 그 공리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우리는 undefined terminology라고 그래요. 그래서 undefined terminology로부터 시작해서 데피니션이 실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그런 데피니션까지 만들어냈으면 우리는 시어럼을 만들어요. 시어럼은 유용한 참임 명제야. 그러니까 참임을 확인해야 돼. 그게 프루프예요. 알았죠? 그런데 시어럼은 새끼 쳐서 콜로럴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어럼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짝 덜 유용한, 그런데 이 시어럼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정리, 조그만 정리를 보조 정리, 렘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프루프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러면 그 프루프의 기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2장의 목표예요. 그렇죠? 우리 책에 보면 엑시엄, 공리의 이그젬플들이 있고 데피니션의 이그젬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PDF를 받았으니까 쓰죠.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 유클리드 기하학.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공리들 몇 개를 우리 책에 소개해놨는데 여기 첫 번째가 요거예요. 두 개의 점이 주어지면 there is exactly one line that contains them. 두 개의 점을 잇는 라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건 증명 안 하겠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요것을 가정하겠다란 말이야. 참이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 액션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given a line and a point not on the line. 라인이 있고 그 라인 위에 있지 않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얘하고 평행한 거 만나지 않게 그것을 항상 한계를 그릴 수 있다. 그것을 평행선 공리라고 해요. 이게 아마도 1번 공리일 것이고 요게 5번 공리일 거예요. 요거를 5번을 평행선 공리라고 해. 유클리드 엘리먼트라는 검색을 해보면 이게 원론이에요. 원론.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래요. 읽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경도 다 읽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경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집에. 근데 성경 끝까지 다 읽은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모 여사께서는 열심히 읽기도 해요. 저희 어머님은 열심히 읽고 그러시는데 나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 집에 있었는데 성경이 뭐 있다는 건 알지만 끝까지 읽어본 적도 없어요. 유클리드 원론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초예요.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설명들을 해놨는데 이 책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유클리드가 기원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책으로 만들어져서 기록돼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런 작업을 인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모두 다 볼 수 있게끔 PDF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려놨어요. 읽어봐라 이거야. 네?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죠? 그리스어, 영문 이렇게 해서 비교판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스어가 아주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기하다지 하나도 읽을 줄 모르고 뒤 오른쪽에 있는 영어로 된 거 보면서 이런 구성이 있구나. 유클리드 엘리먼트라는 책이 13권인가 북 1부터 북 30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거기 찾아보면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런 책이 있구나. 얘는 옛날에는 볼 수 없었는데 이제 PDF로 언제든지 검색하면 그냥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됐어요. 하여간 거기에 이런 엑시엄이 등장하고 데피니션이 등장해요. 이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데피니션, 약속이란 말이에요. 정의. 그 다음에 undefined terminology는 포인트, 라인 이런 것들을 undefined terminology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시어럼은 뭐 이런 것들. 이 시어럼으로부터 곧장 나올 수 있는 게 콜로러리. 그렇죠?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야. 수학은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만들자. 시어럼을. 그런데 그 시어럼은 이제 효용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확인을 하자, 증명하자 이 말이지. 어마어마한 난제들이 많이 있지만 페르마의 라스트 정리를 풀었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데 400페이지가 넘는 증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검증하는데 몇 년이 걸려서 검증을 했어요. 그 사람이 증명한 것을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검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비로소 해결했죠. 나는 어떻게 풀었는지 전혀 몰라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수학이라는 게 너무 방대해서 그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고 그게 여태까지 안 풀렸다라는 말은 너무 방대한 문제였다란 말이야. 그래서 증명이 400페이지가 넘는 그런 거대한 증명이 필요했던 것이고, 수학은 하는 일이 그런 유용한 참인 명제들을 찾는 것이고, 찾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증명까지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냥 여담인데 컨젝처라고 있어요. 이건 아직 증명은 못한 거예요. 근데 맞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론들을 막 전개해요. 그래서 얘를 맞을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전개해놨어. 얘가 증명이 되면 얘네들 다 오케이야. 얘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얘네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걸고 매달릴 수도 있어요. 뭐 다양한 것들인데 지금 당연히 페르마의 라스트 정리를 자기는 증명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에다가 안 써놓고 편지 옆에다가 조그맣게 여기 종이가 너무 조그마니까 쓸 데가 모자라서 안 쓴대. 자세한 증명을 안 쓴대. 자기는 증명했대. 근데 지금 후세 보니까 400페이지가 넘어. 진짜로 증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그때 우리는 증명 못했잖아. 근데 얘가 맞을 것 같다. 막 하면 그때 컨젝처라고 내놔요. 그러면 얘가 유용하냐? 먼저 생각해봐. 얘가 맞을 것 같다. 여러 사람이 대들어서 얘가 비슷하게 맞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얘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 이야기들을 무엇으로 전개를 해볼까라고 수학자들이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컨젝처도 이제 가치 있는 컨젝처가 유명한 컨젝처들이 있어요. 그러면
평생 그거 풀려고 매달려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그 필드 메달을 받은 사람도 그 유명한 컨젝처, 그 분야의 유명한 컨젝처 중에 하나를 풀어서 유명한 수학자가 됐고 필드 메달을 받은 거예요. 몇 년 전에. 작년? 재작년. 자, 내가 요거를 하나 여기다 넣었으니까 이런 잘 안 보이나요? 보여요? 왜냐면 지금 화면이 이게 axiom for real number예요. 실수에 관한 공리란 말이야. 실수 시스템, 실수를 우리가 다룰 거잖아. 그럼 걔는 어떤 공리론적 이론으로부터 실수를 다룰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field axiom이라는 게 있고 order axiom이라는 게 있고 completeness axiom이라는 게 있어요. field axiom은 이게 뭐냐면 이런 구조를 대수적 구조로 field라 그래요. 우리가 실수 사칙연산하지. 그다음에 영한인 실수는 곱셈 역언도 있지. 그런 시스템을 field라 그래요. 그게 성립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게 field axiom이에요. order axiom은 어떤 집합 P가 존재한단 말이야. 실수에는. 그 P는 임의의 P에서 두 개를 끄집어내주면 더한 것도 P에 들어가고 곱한 것도 P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임의의 실수를 택하는 순간 그 실수는 P에 있거나 P에 마이너스 붙인 게 P에 있거나 혹은 0이거나 셋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 P는 positive real number라고 이름 붙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요 공리로부터 이제 P라는 셋을 이름 붙이는 거야. positive numbers. 그렇죠? 그래서 요 오더 액션으로부터 positive number가 정의되고 completeness 액션은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수가 유리수하고 차이는 완비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수의 부분집합 A 여기다 쓸게요. Every non-empty set A of a real number which is bounded above. 실수의 어떤 부분집합이 있는데 얼마 이상은 못 넘어가요. 모든 값이. 그렇죠? 그러면 실수에는 다시 이 집합보다 제일 큰, 그렇죠? 큰 수는 많지. 다시 어떤 수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 A라는 셋이라고 해.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바운디드 됐다라고 해요. 얘를 못 넘어간단 말이야. 실수가.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도 바운드 됐지. 이것에 의해서도 바운디드 됐지. 그런데 요게 의미가 있겠지. 바운디드, 이거는 어퍼 바운드라고 하는데 어퍼 바운드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존재한다. 리스트 어퍼 바운드가 존재한다. 그 존재성을 보장해 주는 게 컴플리트니스예요. 이런 체계 하에서 실수를 우리는 핸들링하는 것이다. 네. 우리 책의 이그젬플에 보면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의 액시엄 설명돼 있고, 그 다음에 데피니션 설명돼 있고, 실수에 대해서도 액시엄 설명해놨고, 그 다음에 시어럼, 콜로리 등등 쭉 나열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이 이야기는 수학이 다루는 그 공리론적 체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는 우리는 시어럼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게 목표고, 그 시어럼을 증명하는 게 꼭 필요하다.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서 수학을 한다라는 말은 프루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장의 주장이야. 그래서 그
그 프루프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라는 말입니다. 주저리 쓰기가 불편해서 이 노트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다시 첫 번째 타이틀은 다이렉트 프루프예요. 그냥 우리말로 직접 증명법 이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어럼은 이제 x1, x2, xn에 대해서 if p then q 꼴이라 이 말이야. 그렇죠? 여기가 f면 q가 어떻든 간에 뭐야? true잖아. vacuously true. 의미 없는 true. 이런 것들을 배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요 놈이 t라는 전제하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p imply q가 요게 t야. 그러면 요 놈이 t여야지 이 전체가 t가 되지. 그래서 결론이 t임을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시어럼은 if p then q 꼴이야. 그때 p는 true라고 가정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p를 가정을 부정하면 안 돼요. 가정은 참이라고 지금 전제를 한 거야. 이 가정이 참이라는 데서 Q가 참이라는 게 다이렉트로 나오면 걔를 직접 증명법이라 그래. 제일 쉬운 증명법이에요. 실은 어떻게 보면. 요 이그젬플보다 요건 지금 내가 노트를 쓰느라고 생략해서 간단하게 쓰느라고 얘부터 앞으로 가져왔는데 요거는 잠시 요 설명을 하고 갑시다. 인티저 n이 있는데 요 인티저 n이 even 이게 짝수라는 말이에요. 그것의 데피니션은 우리 이렇게 써요. 일반적으로 데피니션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란 뜻이야. 얘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야. n is an even number. 그러면 이 n is equal to 2 times k for some k in n 이렇게 씁시다. 오드는 뭐야? 2k 플러스 1이에요. for some k.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k하고 여기 있는 k는 상관없는 거예요. 알았죠? 네. 이게 데피니션이야. 그러면 명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m하고 n이 인티저예요. m하고 n이 인티저예요. 그리고 m이 오드예요. n이 even이에요. 그러면 m 플러스 n은 오드다. 네? 자, 요거는 논의 영역에 m, n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지. 이제 if m이 odd and n이 even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P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때 Q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이게 참이냐? 참임을 확인하는 게 증명이다. 근데 그 증명은 얘는 직접 증명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죠? 가정에 의해서 M은 2K1 플러스 1이고 N은 2K2 꼴이에요. 맞아요? 포썸 K1 그거 나 수업 시간마다 요새 하나씩 나오던데 그거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 빅스비야? 시리. 그게 대답하지 않게 해놔야지. 그렇지? 아무 때나 깜짝깜짝 놀라게 하더라고. 근데 매 수업 지금 이번 학기 들어서 처음인데 매 수업 시간마다 한 번씩 그렇게 대답을 해.
지가 대답 안 하고 시리가 대답을 하더라고. 응? 그래서 이분이다. 아니 오드다. 맞죠? 이렇게 뽑아내는 게 직접 증명법이다 라는 말이 너무 쉽죠? 그죠? 예. 살짝 한번 덤벼 봅시다. 이해하지 말고 내가 노트 앞에 해준 거가 더 좋으니까. 집합 x가 있어요. 유니온 y-x를 해요. 그러면 걔는 x 유니온 y하고 같다. 얘를 증명하라 이 말이야. 그렇죠? 예. 그러면 얘가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두 집합이 같다의 정의가 뭐냐 이 말이야. 왼쪽 거는 오른쪽 거의 부분집합이다. 오른쪽 것은 왼쪽 것의 부분집합이다. 그게 AND로 연결되어 돼요. 알았죠? 그런데 부분집합은 뭐다? 부분집합의 정의는 또 뭐야? 수학은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부분집합의 정의 물어봤잖아요. 그게 툭 튀어나와야 돼. 그래야 증명할 수 있는 거야. 부분집합은 응? 이것의 데피니션은 모든 A in A imply A in B예요. 알았죠? 네. 그러면 요게 지금 집합이고 이게 집합이잖아. 그러면 이것인 걸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 이것인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인 걸 먼저 보여준다면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선택해주면 걔는 여기에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A 유니온 B에 어떤 원소가 있다라는 말의 데피니션은 뭐야? 그렇죠. A 유니온 B라는 말은 X in A O와 X in B라는 말이에요. 인터섹션의 정의는 X in A and X in B.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데피니션들인데 이런 데피니션을 가지고 다이렉트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짝 요 1번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show that 우리가 원하는 것은 x union y minus x imply x union y 얘를 보여주는데 아까 그럼 이것의 데피니션은 요걸로 가져가면 임의의 x 다시 x로 하지 말고 a로 할게요. 임의의 a를 x 유니온 y 마이너스 x에서 선택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째 해서 요 a는 x 유니온 y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보여주는 것은 뭐라고? x가 a에 있거나 o와 x가 y에 있거나 그렇게 가면 된다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서 시작하면 요 말은 뭘 임플라이 하냐면 a는 x에 있거나 o와 a는 y 마이너스 x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A는 X에 있다. O와 요 이야기는 A는 Y에 있고 and A는 X에 있지 않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하고 논리가 디스트리뷰트 분배 법칙 같이 둘이 쪼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해주면 A는 X에 있거나 O와 A는 Y에 있지. 그러면 요거는 A는 X, O와 A인 Y and A인 X, O와 A인 not X지. 맞아요? 그러면 요건 무슨 뜻이야? A는 X, O와 유니언 Y에 있단 말이지. 요건 무슨 뜻이야? A는 X에 있거나 또는 A는 X에 없거나 얘는 항상 참이지. 그러니까 얘는 없어도 되지. and니까. 그러니까 요걸 임플라이 해주겠지. 요 말이니까 A는 X 유니언 Y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 책에 서술을 쭉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증명하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에 있는 임의 원소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요 모양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증명해 주는 건데 이런 건 집합론 같은 거 할 때 처음에 이런 집합 연습을 많이 해서 하지만 이거는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증명을 하겠다라고 하면 시작은 데피니션으로부터 시작을 한다야. 거기서 지금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 부분집합의 데피니션이 뭐냐, 유니언의 데피니션이 뭐냐, 인터섹션의 데피니션이 뭐냐, 그 다음에 차집합 또는 디퍼런스라고 하는데 컴플리먼트, 여집합, 그들의 정의는 뭐냐,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지 우리는 증명을 해 나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셋 오퍼레이션의 프로퍼티들이 있지. 내가 어디다가 줬는데 오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1장에 있던 거야. 예? 요거를 잘 적절히 이용해서 좌변식으로부터 우변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까 요것으로부터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요거를 적당히 변형해서. 알았죠? 그렇게 해서 증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증명법이라고 해서 우리 책에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된다. 이게 다이렉트 프루프예요. 다음 이야기는 disproving universally quantified statement. 그랬네. 뭔 말이야? 요 전에 우리 책에 이런 게 있어요. any integer positive n에 대해서 2의 nth power plus 1 is prime. 얘는 true예요, false예요? false지. 여기 n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 프라임이 되지 않는 n을 찾아주면 되지.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되지. 적어도 얘는 모든이니까. 그래서 n을 3이라고 넣으면 9가 되니까 프라임이 아니잖아. 그죠? 이게 뭐야? disproving a universally quantified statement. universally quantified statement를 disprove 할 때, 거짓이다라고 증명할 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카운터 이그젬플이라는 것을 하나 찾으면 된다.
여기서 n을 3이라고 말하면 얘가 카운터 이그젬플이야. 카운터 이그젬플. 많이 들어봤지. 발례. 임의의 집합 A, B, C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For all set A, B, and C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라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거짓이야. 그래서 카운터 이그젬플 가지고 발례를 찾아서 얘를 디스프리빙 할 거예요. 그래서 A를 이렇게, B를 이렇게, C를 이렇게 적당히 성립하지 않게끔 잡는 거지.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우변은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같지 않더라 이 말이야. 이런 카운터 이그젬플을 찾아서 디스프로빙을 한단 말이야. 언제? Universally Quantified Statement인 경우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게 거짓이라고 할 때, 그때는 카운터 이그젬플을 하나만 찾아주면 된다. 문제는 아까 말했던 컨젝처 같은 거 있잖아요.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고 해서 복잡한 수식을 써놨어. n을 다 넣어봤어. 컴퓨터 돌리면서. 근데 다 성립해. 근데 죽을 때까지 넣어도 다 못 넣어보잖아. 그래서 아직까지 못 찾은 거야. 증명은 안 되고 계산기로 계속 넣어봤는데 걔는 지금 성립해. 하지만 얘가 성립한다고 증명한 건 아니란 말이야. 왜? 카운터 이그젬플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뒤에서 튀어나올지 모른단 말이지. 일반적으로 카운터 이그젬플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스테이트먼트, 지금 첫 번째 예를 든 거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운 거잖아. 수학자들이 만나는 것은 카운터 이그젬플도 이제 컨젝처를 딱 세워. 얘가 거짓이란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럼 카운터 이그젬플 하나 잡으면 되거든. 그게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디스프루빙도 안 되는 거야. 프루빙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산재에 있고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고서는 그 현상금이 걸려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네. 돈 벌려면 투자 한번 해보세요. More method of proof. 지금 설명한 게 다이렉트 프루프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주어진 스테이트부터 if P then Q로부터 P로부터 Q를 직접 끄집어내는 게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증명을 해보자. 그것을 다이렉트에 반해서 인다이렉트라고 하겠단 말이야. 그래서 간접 증명법 보통 이렇게 말하겠단 말이에요. 설명이 Proof by contradiction, 모순에 의한 증명법 이렇게 불러요. 들어봤죠? 네? 그게 뭐지? 우리는 if P then Q잖아. 그러면 Q를 부정을 해요. Q가 거짓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나서 모순을 끄집어내요. 그러면 원래 Q는 참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논리적 근거를 우리 책에 설명해 놓긴 해놨어요. 그걸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지. 자, 우리 이런 것을 모순 명제라 그래요. 알았죠? R이 명제예요. 그러면 네게이션 R하고 논리 곱 해주면 얘는 무조건 false잖아. 이런 것을 모순 명제라고 한단 말이야. 얘를 or로 바꾸면 뭐가 돼? 이것을 토톨로지, 항진 명제 이렇게 불러요. 일단 모순 명제, 다시 우리가 어떤 이미 참인 사실 R과 그것의 네게이션이 동시에 성립한다라고 끄집어내는 순간 모순 명제가 생긴단 말이야. 이건 임의의 명제 R에 대해서 R and negation R은 F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P imply Q는
논리적으로 요거하고 동치예요. 잠깐만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줬는데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준 건데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여기를 임의의 R, 네게이션 R로 바꿔도 돼요. 그렇죠? 다시 이 명제하고 이 명제는 동치란 말이야. 그게 우리 책에 진리표로 이렇게 쭉 만들어 가지고 걔네 둘이 동치다라는 게 설명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리표 만들어 가지고 확인하면 동치야. 얘는 무조건 F지.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참이 되기 위해서는 요 놈이 무조건 F여야 되지. 근데 지금 가정은 얘가 참이지. 그러니까 요 놈이 F지. 그러니까 Q가 참이지. 맞아요? 모순을 끄집어내는 순간 여기에서 다시 Q를 부정해서 모순을 끄집어냈잖아. 그럼 요 스테이트먼트에서 요 Q는 참이 나올 수밖에 없다란 말이야. 그렇죠? 그 근거로 우리는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끄집어내주면 주어진 명제는 항상 참이다. 그것을 간접 증명법 (proof by contradiction) 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 책에 proof by contradiction 해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서 밑에 그 요놈의 true false 테이블도 그려놨으니까 그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증명은 여러분 많이 봤겠지만 이런 것들 n이 n인 g 정수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일까요? 네? 직접 증명법 할 거야. n제곱은 짝수니까 2k 꼴이지. 그게 루트 씌울 거야. 그게 2k 꼴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다이렉트로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얘가 P고 얘가 Q잖아. 그래서 이 Q를 부정할 거예요. 그러면 가정하기, 그 부정이 가정이야. n이 5더라고 가정을 하잔 말이야. 그러면 n equal 2k 플러스 1으로 써줘야 될 것이고 n 스퀘어는 요런 모양이니까 5가 되지. 근데 지금 가정의 n제곱은 2분이라고 했지. 여기는 n제곱이 5가 나왔지. 그러니까 얘가 모순이지. 그렇게 모순이 왜 나왔어? 이렇게 가정해서 그랬지. 그러니까 이 가정이 네게이션해 준 가정이잖아. 그래서 Q는 참일 수밖에 없다란 말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적 근거를 내가 지금 설명한 것을 이해하고 나서 얘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뜻인데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아,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였구나. 뒤에 숨어 있는 게. For all real number x and y, if x plus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y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러면 얘도 직접 증명법이 안 돼서 모순에 의한 증명법 해보자. 그러면 이게 결론이잖아. 된 이유가 결론 Q란 말이야. 이걸 부정하자면 x가 1보다 작고 and y가 1보다 작다지. 그러면 x 플러스 y는 2보다 작지. 맞아요? 그럼 x 플러스 2가 2보다 크거나 같다. x 플러스 y가 2보다 작다. 그게 모순이라고. 맞아요? 그게 모순. 루트 2가 일레이셔널 무리수다. 그러면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 그래서 모순을 끄집어내는 거야. 알았어요? 유리수이면 이렇게 생겼지.
PQ는 정수로서 루트 2는 P 오버 Q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양변을 제곱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EQ 스퀘어 is equal to P 스퀘어 이렇게 되지. 그러면 P 스퀘어가 짝수지. 그럼 아까 제곱한 게 짝수면 원래 게 짝수였지. 그러니까 P가 짝수. 그래서 P는 2K 꼴로 쓸 수 있지. 그러면 이것의 제곱이고 2Q 제곱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4가 되지. 나눠주면 Q 제곱이 2K 제곱이지. 그러니까 Q 제곱이 짝수지. 그러니까 Q도 짝수지. 짝수면 여기에 지금 서로란 말이 지금 빠져 있는데 P하고 Q가 서로 소야. 더 이상 공통인 약수가 없어. 근데 지금 이 사실에 의하면 P, Q가 짝수니까 공통으로 2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냥 모순이란 말이지. 그런 증명법 많이 봤을 법한데 그것을 우리는 proof by contradiction이라고 부른다. 모순에 의한 증명법이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은 proof by contraposition, positive, 대우 명제. P imply Q하고 not Q imply not P하고 둘이 equivalent 하니까 뒤집어서 원래 거 증명하기가 불편하면 그것에 contrapositive, 대우 명제를 취해서 증명을 해준다. 그것을 proof by contrapositive라고 하는데 거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